시장이 안 좋을 때는 눌림목보다는 돌파 매매를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원개미입니다. 최근에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이 메마르고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몇 주 전부터 리딩방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눌림목과 수익 매매보다는 상방으로 돌파하는 매매,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에서 단타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단타를 노려야 하는데요. 단타 매매에 있어 중요 포인트는 근거 있는 매수 타점입니다. 이 근거가 가장 많이 쓰시는 전고점이 될 수도 있고 시초가를 재돌파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분들이 쓰시는 볼린저 밴드 상단, 디마크, 분봉상의 이평선, 일봉상의 이평선 등의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이 근거 있는 매수 타점이 중요한데 어디를 돌파하는지는 정답은 없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지와 저항선이 어디인지를 먼저 인지하시고 그 안에서 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 종목이 어디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가가 어디에서 갇혀 있는지,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추세적인 부분에서 먼저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근거로 삼고 있는 부분을 돌파를 하거나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추세적인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 3% 마이너스에서 기계적인 손절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박스권 하단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동적인 관점에서도 내 목표가, 이 종목이 오른다면 어디까지 오를지 목표 수익률을 미리 설정하지 않는다면 매수하는 즉시 내가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어디서 손절해야 되는지 심장박동수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불안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2%, 3% 수익 구간밖에 가져갈 수 없을 뿐더러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저도 단타 매매에 있어 초보자인 시절에는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매매하면서 장이 끝나면 정말 피곤하고 낮잠을 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한 곳에 장기간 집중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타 매매가 노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거 있는 매수 타점이 왜 중요하냐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에서 어디를 돌파하는지, 그리고 매수 타점을 잘 설정하셨다면 평단가가 유리해집니다. 내가 사자마자 마이너스 찍히는 것이 아닌 사자마자 플러스로 올라가면서 플러스 2%, 3%가 목표 수익률이 아닌 기본적인 수익률이 되실 겁니다. 사자마자 2%, 3%가 아니더라도 빨간불인 상태에서는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심리적인 요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 보는 뉴스를 따라가거나 분석이 되지 않은 종목에서 분봉상 들어오는 수급만을 쫓아간다면 기계적으로 매매하지 않는 이상은 장기간 주식 매매를 하기 힘들 뿐더러 매번 매매할 때마다 내 매매 기준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종목을 보면서 어디가 근거가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대동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어제 리딩반에서 추천을 해드린 종목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앞쪽에 15분봉으로 보게 된다면 이 종목이 이쪽 가격에서 갇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지와 저항 구간이겠죠.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위쪽으로 돌파를 할 때, 상승할 때 매매를 할 건데요. 이 앞쪽에 보이는 전고점을 이제 매수 타점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고 돌파를 할 때 돌파 매매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오늘은 주가가 이 14,260원을 위쪽에서 갭을 띄워주면서 시초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전고점은 이미 뚫어 놓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점보다 이 위쪽에 있는 시초가를 기준으로 매매를 다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초가에서 오늘 대동을 진입하셨다면 상당히 매수 타점이 지금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돌파를 해줄 때 매매 타점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이 박스권을 다시 진입할 때 이 밑에 구간에서 진입하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14,260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초가 기준으로 한다면 한 2% 정도 수익이 찍히고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위치에서 이렇게 다시 들어왔을 때 진입을 하셨더라면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올라가 주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 타점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한 7.6%, 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나왔던 파동이 7.6%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려주면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14,26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7% 상승한 위치가 15,200원 정도인데, 이 위치에서 종가가 형성되기도 했고 이 위쪽에서 올라가더라도 파동 이론을 기준으로 매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60분봉으로 보더라도 이 앞쪽에 크게 나왔던 13% 파동 이렇게 쭉 가지고 오면은 이쪽 정확하게 나오죠. 15,200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 유튜브를 오래 보신 분들은 이 파동값 계산하는 것을 잘 사용하고 계신다면 목표가를 15,200원으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제주반도체인데요. 이 종목은 이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앞쪽에서 한번 리딩이 나갔던 종목이고 오늘도 크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5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 종목은 앞에 있는 박스권을 돌파해주고 위쪽으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종목을 3분봉으로 보게 되면 앞에 있던 대동은 이 시초가를 띄우고 이렇게 올라간 반면에 시초가를 크게 떠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6,470원, 6,500원 정도를 이제 돌파를 할 때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지만 피봇 2차 저항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올라가더라도 피봇 2차 저항에 부딪히고 다시 전일 고가까지 쭉 내려와주는 모습입니다. 이 전고점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쭉 올라가주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다시 타점을 잡게 되면 여기 오늘 분봉상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6,900원 정도의 매수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파동값이 10% 정도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7,150원 정도가 오늘 조정의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올라갔다가 조정을 보여주는 이 가격대에서부터 10% 구간이 7,15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매도를 충분히 진행을 해주셨어야 올바른 매매라고 볼 수가 있죠. 올바른 매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파동 이론에 관해서 이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고전적인 이론에 근거한 매도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10%를 이렇게 쭉 가지고 와서 이 파동값이 여기서도 나오고 이 앞에서도 쭉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10% 구간으로 움직이는 파동이고,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는 가장 크게 움직였을 때 이 파동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제 저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7,300원 이런 기준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파동을 계산할지, 내가 어디 기준으로 파동을 조정할지는 개인마다 관점이 다르지만 이 파동값을 대입하고 안 대입하고 해서는 내 소중한 수익금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은 내려왔을 때 조금 더 까먹고 수익률을 반납하면서 매매할지, 계획적인 매매와 무계획적인 매매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우둠지팜인데요. 이 종목은 제주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시가를 크게 띄우지 않으면서 쭉 올라가주는 모습인데요. 제주반도체와는 다르게 이 앞쪽에 박스권,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가격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22일 고점과 최근에 23일, 24일 고점도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살짝 올라줬지만 이 앞쪽에 있는 전고점을 맞고 쭉 내려오죠. 여기서 다시 한번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2일과 23, 24일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그어주시면 오늘 3분봉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이렇게 저항을 부딪히다가 쭉 올라가주는 모습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을 처음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재진입할 때 이 2,990원 여기서 매매를 하셨다면 이 전고점을 기준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보다 이만큼의 평단가 차이가 생기겠죠. 이 구간도 1.7%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서 샀더라면, 그래서 내가 이쪽에 처음 매수를 했더라면 이 전고점 기준으로 단타 돌파 매매 진입했던 사람들보다 평단가가 1.7%, 뭐 세금 수수료 떼면은 적어도 1.5% 정도는 평단가가 유리해지겠죠. 하지만 이 종목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전고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할 거야, 아니면은 이 앞쪽에 있던 가격대 3,145원을 돌파할 때 매매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평단이 조금 더 위로 가겠죠.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11% 상승한 상태에서 내가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종목이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수치가 30%이기 때문에 내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요 위에서 매매한다고 확률이 올라가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15분봉을 보게 되면 이 앞쪽에 쭉쭉 올라갔을 때 이 파동값을 한번 보게 되면 한 번에 오를 때 17% 정도 오르게 됩니다. 이 뒤쪽에 있는 파동도 보게 되면 15% 정도입니다. 이게 위쪽에 있어서 퍼센티지가 높은데 이렇게 가지고 와 보면 똑같은 사이즈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많이 오르면 이 정도로가 가겠구나. 이 종목은 많이 오르면 이 정도 오르겠구나 하고 이렇게 갖다 둡니다. 어제 저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 종목이 조금 오르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파동만큼 6% 정도 오르는구나 하고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점에 딱 가지고 오면 오늘 처음에 상승할 때 이 2,997원이라고 나오는데 3,000원 정도를 뚫어주고 다시 내려오면서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값이 상당히 신뢰도가 높아요. 그리고 크게 상승했을 때 15%, 17%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3,235원 정도로 나타나는데 적어도 내가 3,235원, 3,300원 정도에는 어느 정도 물량을 많이 축소했어야 되는 게 계획적인 매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동값을 계산하는 건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도 다르지만 똑같은 기준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통계적인 확률을 구해본다면 상당히 신뢰도가 높고 확률이 높은 위치와 구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종목 예시를 보면서 돌파 매매 관점에서 어디를 돌파할 때가 수익률이 높고 평단가가 유리할지, 어느 구간을 내가 매도 타점으로 만들어서 계획적인 매매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